비만, 이제 살을 빼겠다. 아니면 이제 비만을 치료 목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처음에 누구나 이제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적게 먹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당연히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을 때 약물요법을 시도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식욕 억제제를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약물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의 소비를 많게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온 음식이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내보내는 노력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되면 수술적인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시죠. 체충격파나 아니면 고주파 치료를 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흡입을 이제 감행하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먹는 이유가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인지행동 치료나 상담요법을 같이 하기도 하시는데요. 뇌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또 식욕을 조절하기도 하죠. 그래서 식욕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쾌락 요인을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뭐 친구들과의 관계, 그날의 기분 등을 포함한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고, 또한 우리가 너무 이제 힘이 들면 저희 환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막 일이 너무 힘이 들어요. 아니면 제가 막 장사를 막 힘들게 하고 집에 가면 뭔가 보상받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많이 먹었더니 몇 년 만에 이런 몸매가 됐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들 때 그것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뭐 식욕이 올라가는 거죠. 식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우울하거나 힘드실 때 또 식욕이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나의 감정,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코로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맛으로 어떤 자극이 또 식욕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우리가 음식을 더 먹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신경전달 물질 몇 번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 신경전달,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에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 있다라는 것들 우리 공부 많이 했는데요. 식욕에 관여하는 것은 주로 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아니면은 그 쾌락을 느끼게 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이고요. 세로토닌은 안정감이나 행복감을 주로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죠. 뇌를 보면 도파민이 주로 관여하는 회로는 전두엽, 그 다음에 시상하부가 되겠고요. 세로토닌은 뇌의 전체적인 영역과 그 다음에 척수를 통해서 세로토닌이 작용을 합니다. 범위만 본다면 세로토닌이 작용하는 부위가 훨씬 넓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그림은 그 중독을 설명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그림인데요. 위의 사진은 알코올, 코카인 등의 약물에 중독된 사람의 뇌이고요. 아래 부위는 음식에 중독된 사람의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약물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또 일 중독도 있고, 또 이런 그 음식을 우리가 못 참는 것을 음식 중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독에 주로 관여하는 뇌는 그 도파민이 주로 작용하는 부위인 요 전두엽 부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물이나 이런 코카인에 중독된 사람의 뇌와 음식을 막 중독이 되어서 많이 먹는 사람의 그 활성화된 부위가 사실은 같더라. 그러면 이것 중독은 우리가 일종의 질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이런 중독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없애야 비만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중독이다. 중독을 끊어야 되는데 중독의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즐겁기 때문에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행위를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빠져드는 것, 그것을 이제 음식 중독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런 음식 중독을 일으키는 이제 물질이 도파민의 분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우리가
나는 뭐 쓴맛에 중독되었어 이런 말 하지는 잘 안 하죠, 그죠? 주로 그 단맛이 음식 중독을 일으킨다라는 것이고, 예전에 이런 말을 제가 학교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쾌락을 주는 그런 어떤 요인에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겨워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풍경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너무 좋다 이래도 며칠 지나면 시들해지고, 어떤 것들이라도 그런 즐거움이 오래 가지 못하는데, 음식 중독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맛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고 지겨우면 저거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음식 중독이 가장 끊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그 도파민 단식이다라는 말이 한때 나와서 유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를 치어업 시키고 나를 흥분시키는 모든 자극에서부터 나를 쉬게 하자. 왜냐? 우리가 이런 흥분을 자꾸 추구를 하다 보면 이 역치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런 쾌락적인 행동을 중지를 하자. 그것을 도파민 단식 시기를 가지자라는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파민 단식 시기에는 식사를 삼가하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물론 어떤 종류의 화면도 보지 않는다. 굉장히 힘드시겠죠? 음악도 듣지 않는다. 집중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업무를 하지 않는다. 성관계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뭘 하느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실내에서 그냥 어슬렁거리는 산책을 하고, 집중하지 않는 가벼운 독서 등으로 소일을 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감각을 최소화하는 시기를 가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너무 이렇게 자극이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기에서 나를 다시 리셋하자라는 운동이 있고 아주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를 한 번씩 가져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